오늘 학습하실 자료는 뭐냐면은 올해 8월 달에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8월 달에 시행했던 문제. 그래서 파일명이 GE0811A라고 되어 있어요. 8월 11일 날 시행했던 A형 문제. 1교시에 시행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입력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 쓰시면 되고. 자, 볼게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굴림에 11포인트 굴림 11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됐죠? 쉼표살 찍어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요 만족도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늘려주시면 되죠. 어차피 데이터를 입력하고, 예. 그 다음에 셀 병합해서 데이터 입력해 주는 거 여기도 병합하고 테두리선 그릴 거고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모든 글꼴은 요렇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 및 회계 형식은 오른쪽이고 나머지는 가운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맞추는 거, 결제란 만드는 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바꾸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H14번째 셀에 게임명이 선택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점자 붙이는 거, 그 수익금으로 이름 정의하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여기 데이터들은 주황으로 색깔을 입힐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선 그려주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그려드리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굵은 줄, 알맹이 굵은 줄, 여기는 테두리선 그려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모양을 꾸몄어요. 그렇죠? 모양 꾸몄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게임명 나타나게 하는 거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목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이제는 뭐 척척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에다 점자 집어넣은 거죠. 그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0.0이라는 거를 선택하셔갖고 뒤에다 점자 붙이면 몇 점 몇으로 나오겠죠. 대신에 얘는 오른쪽으로 다시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F. 여긴 수익금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면 되죠. 수익금. 이렇게 정의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잘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다음 계산 작업이잖아요. 중요한 건 계산 작업이죠. 오름차순 하래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서비스 순서를 서비스 시작을 기준으로 날짜가 작은 날짜가 위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는 랭크 함수에서 값, 그 다음에 범위, 옵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앰퍼샌드 몇 위 하면 되겠죠. 문법은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직접 써본다면 는 랭크 가로 열고 여기 컴마 범위 컴마 오름차순이니까 1 써야 되겠죠. 1 쓰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앰퍼샌드 몇 위 붙이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게. 달러를 안 붙였네요. 제가. 그렇죠? 네, 달러를 안 붙였어요. 달러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요 옵션 1이 들어가는 거죠. 순위를 구할 방법을. 기본적으로 큰 값이 1등인 게 많기 때문에 0일 때는 생략해라. 근데 지금은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2를 써야 된다라는 거. 급히 하다 보니까는 열너비도 조정을 못했네요. 열너비도 조정을 못했어요. 여기도 열너비를 조정 못했고, 그리고 제3작업, 제2작업, 이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두 번째 문제는 비고 업데이트 만족도의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 부분?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별표를 표시하고 그룹 외에는 공백을 구하라고 했는데 int라는 함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는 int 가로 열고 숫자 값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해당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 정수값은 소수 이하가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에는 실수, 정수가 있잖아요.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고,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고. 그래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부르고, 음의 정수가 있고 0이 있잖아요. 정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면 는 int 괄호 열고 5.5 그러면 뭐가 된다고 이거느냐? 5 이렇게 돼요. 는 int 마이너스 5.5 하면 뭐가 된다? 이건 마이너스 6이 돼요. 자기 숫자를 넘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5로 가는 게 넘는 거고 5.5에서 넘어가면 6으로 가는 건데 넘지 않는 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다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는 자기 값 빼기 int 자기 값을 빼주면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소수 이하만 남는다. 그렇죠. 5.5에서 int 5.5 하면 0.5만 남겠죠. 그렇죠. 자기 값에서 int 자기 값을 빼주면 다른 말로 5.5에서 빼기 5를 해주니까 이러면 이제 0.5가 되는 거죠. 0.5. 만약에 5.3에서 int 5.3을 빼주면 5가 되니까 0.3이 남겠죠. 그렇죠? 그럼 0.5 이상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 여기 말하는 g의 다섯 번째 값에서 빼기 int g의 다섯 번째 값을 뺀 값이 0.5보다 크거나 같다면 0.5를 쓰면 그러면은 별표를 표시하고 별표를 어떻게 표시한다?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럼 나오죠. 그렇죠? 별표가 쭉 있죠? 예. 아니면 공란 이렇게 되나요?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int 자체는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문제가 참신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잘 만들었어요. int라는 아주 단순한 함수를 이용해서 뺄셈 문제잖아요. 뺄셈 문제. 막 곱셈도 아니고 뺄셈인데 이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int라는 근본적인 함수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는 if 자기 만족도 조사 점수 빼기 int 자기 점수, 얘가 0.5보다 크다면 그럼 미음자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줘. 그러면 4.8, 4.9, 4.6, 4.5 얘들만 별표가 나오겠죠. 4.3, 4.2 얘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최대값 맥스함수죠. 그럼 는 맥스, 여기에 수익금이라는 이름을 쓰래요. 여기에 는 맥스 가로 열고 수익금이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수익금이라고 떨어지네. 네, 그렇죠. 얘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출력하래요? 그런 말은 없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말은 없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답이에요. 4번 문제는 조건부 평균 계산하는 문제인데, 본래 조건부 평균 문제는 는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책에서는 sum if, count if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는 sum 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서비스 시작이죠.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죠. 수익금 100만 달러,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 서비스 시작이 2010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2010년 이후에 된 거를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얘는 범위, 조건 이렇게 쓰면 되는데, 2010년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H 다섯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고, 요것이 2010년 이후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합계를 구할 범위는 F의 5번째. F의 5번째는 뭐죠? 얘네들이잖아요. 수익금이네. 자동으로 수익금이라고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 수익금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H 5번째부터 H 12번째인데, 조건은 2010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 2010년 이후라는 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거죠. 자, 그 따옴표 안에다가 2010년 01월 01일 2010년 01월 1일부터 그 이후니까 그거 하나 갖다 2010년 01월 01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옴표 안에다가 그거 하나 갖다 2010년 01월 01일 01월 01일부터 같아도 되고 커도 되고 이후라고 말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자기 날짜가 포함이 되느냐 그런 거를 명시를 안 해놨어요. 엄격히 말하면 2010년 1월 1일보다 큰 거죠. 이후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후라고 해놓고 당일 날짜도 포함이라고 보통 써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안 해놔서
좀 애매해요 사실은. 얘가 이후라고 하는 말 뜻이 자기 날짜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렇다면 얘는 2009년 12월 31일보다 커도 2010년 1월 1일 이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렇게 써야 될지 요렇게 써야 될지가 그게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정답 문제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예, 크거나 같다 맞네요. 이건 크거나 같다로 돼 있어요. 2010년 그냥 1 빼기 1로 해. 01을 01로 안 하고 그냥 1 빼기 1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후라고 하는 말이 이 시점 이후는 이 시점도 포함되는 거냐? 이후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게 말뜻이 만약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보다 큰 경우가 이후라고 국어사전에 표시되어 있으면 크거나 같다는 틀린 거예요. 큰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크거나 같다라고 제가 답을 썼냐면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당일 포함 이렇게. 근데 그 메시지가 없어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크거나 같다라고 쓴 것 뿐이죠. 예. 그 다음에 역할 수행 업데이트 만족도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라고 하는 거, 만족도, 업데이트 만족도죠. 요거의 합계를 구할 거고요. 조건은 분류가 역할 수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써볼까요? 먼저 아까 했던 거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고요. 이렇게 여기는 는 t average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만족도 합계 분류가 역할 수행 4.425네요. 4.425 이렇게 했습니다. 아, 뒷섬이래요? 아, 주책이야. 항상 디에버레이지만 빠져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다가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7.7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는 평균 구하라 그러면 에버레이지, 합계 구하라 그러면 뒷섬, 그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Dmax. 예. 문법은 동일해요. 문법은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게임명에 대한 개발사를 구하는 거네요. 게임명에 대한 개발사를 구하는 거니까 는 VLOOKUP 그리고 내가 찾는 건 H14번째 그리고 게임 명서부터 시작해서 뭐 개발사까지 가든 서비스 시작까지 가든 상관없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그리고 콤마 0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드시 찾고자 하는 값을 시점으로 해서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 코드부터 블럭을 잡으면 개발사가 네 번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찾는 게 게임 명칭을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관리 코드부터 블럭 잡아서 네 번째 거 개발사를 찾아와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 코드에 해당하는 개발사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게임명에 해당하는 개발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는 게임 명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반드시 VLOOKUP 함수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0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만족도가 따졌으니까 여기네, 그랬죠? 지의 5번째 셀이니까 여기는 아마도 는 지의 5번째 셀이 크거나 같다 4.6. 근데 여기 달러가 앞에 들어가겠죠? 조건부서 시간에 들어간 수식은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굵게 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범위를 잡고 조건부서식, 세규칙, 수식, 이때 점수를 선택하고 F4번키 2번 눌러 달러를 앞으로 빼내고 크거나 같다 4.6 이상인 경우에만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시오.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시오. 그럼 파란색 굵게 되면 4.6 이상만 나오겠죠. 이때 조건부서식에 들어가는 수식이 우리 시험에는 항상 달러가 앞으로 오게끔만 해요. 뭐 커말 자격증도 똑같아요. 그러면 달러 조건부서식은 꼭 달러가 앞으로만 오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달러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커말이나 ITQ 시험에서는 항상 앞에 있는 달러가 들어가게끔, 그러니까는 열 고정 혼합 참조, 열 고정 혼합 참조 방식만 시험에 출제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면으로 인쇄를 해서 복사해서 드렸죠? 예,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목표값 찾기. 제1작업에 있는 원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사를 해서 제2작업에 B2에다가 이렇게 너비를 유지한 채 붙여넣기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건부서식이 깨지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이거를 해설을 해놨어요. 원본하고 너비 유지하고 붙였지 않느냐, 할 말 없지 않느냐.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조건부서식이 깨지지 않느냐, 그거는 명시 안 했지 않느냐, 그럼 명시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우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해서 열너비 한번 붙이고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P 11번째부터 G 11번째 셀을 병합하고 글자 메시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수익금 평균 나오게 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처리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쪽 셀에는 뭐가? 수익금의 평균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는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얘를 집어넣은 거죠. 얘가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이거는 가운데 맞춤이고요. 셀을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하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얘를 계산해서 오른쪽으로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회계 형식으로 쉼표살 찍었잖아요. 얘도 쉼표살이 찍었잖아요. 이대로 두셔도 돼요. 얘를 가운데 하라는 얘기죠. 그럼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블럭 설정해서 셀 서식에 보면 병합하세요 라고 하면 병합만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추는 건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를 눌렀을 뿐이지.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된 거지. 병합이 되고 나서.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테두리 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테두리 선을 그리시면 되죠. 뭐 굵은 선이 들어가든 얇은 선이 들어가든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확히 따지면 여기 오른쪽은 또 얇아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평균이 얼마? 820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하스 어디야? 하스스톤? 요거 얘가 얼마로 변하면 얘가 820이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들어가는 수식이 맞고 요 값이 820이 됐으면 좋겠다. 이때 뭐를 바꿔서 하스스톤의 값이 바뀌어서 하게 누르면 820이 되고 이 숫자는 바뀔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뭐 이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업데이트가 4.5 이상이니까 관리 코드가 14번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만족도가 4.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4.5를 쓰면 되고, 여긴 따옴표가 안 들어갑니다. 수식에서는 조건이 따옴표에 들어가지만 직접 쓸 때는 그냥 쓰시면 되고, M으로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M 별표 M으로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M으로 시작한, 그러니까는 M 별표라고 쓰면 M으로 시작한다. M으로 끝나는 거는 별표 M. 예. 시작하면서 그랬으니까 AND죠. 그리고 이때 뭐만?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서비스 시작. 먼저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그리고 서비스 시작. 얘네들만, 요 항목들만 출력하래요. 얘네들만 출력하래. 다 필요 없대. 미리 써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아래줄에 셀이 병합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블럭을 꼭 잡아줘야 돼요. 한 줄 빼고. 밑에 이렇게 병합된 게 없었으면 그냥 클릭하고 고급 필터 들어가도 됩니다. 고급 필터 클릭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요렇게,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블럭을 설정해 줘야겠죠. 그냥 다 해라 그러면 클릭해 주면 되는데 항목을 나열했기 때문에 항목을 범위를 잡아주고 확인 누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M으로 시작하는 거는 하나, 얘는 아니고 하나, 4.9, 4.6, 또 4.5. 그러네요. 월드 오브 탱크, 메이플 스토리, 소울.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특별한 건 없죠? 예. M 별표라고 쓰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너비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깨졌죠? 너비를 좀 벌려주면 좋은데 얘를 벌려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복사해서 똑같이 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붙이고 나서 벌어진 셈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지. 감점 되지, 감점. 여기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렇게 냅둬야 돼요. 그런데 하단에 나와 있는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분류라고 하는 항목이 넓어질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점 처리가 되는데 이 출력 형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지시사항이니까 맞춘 것 뿐이지. 위에는 맞추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죠. 예. 다시 1작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렬을 작업할 건데 복사 붙여넣은 건 똑같습니다. 예, 복사해서 제3작업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너비 유지하고 그 다음 컨트롤 V 누르면 붙었겠죠. 지금 출력 형태가 있는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랬어요.
혈류 형태처럼 정렬하고 봤더니 분류를 기준으로 역할 수행,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그럼 이거는 내림차순이네. 내림차순 정렬이 돼서 역할,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들어갔어요. 이렇게 정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화로 항목은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개발사에 대한 개수를 바꿀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확인만 눌러주면 된다. 근데 당연히도 이 너비 안 건드려도 되겠네요. 너비가 제대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윤곽 지우는 거죠. 윤곽 지우는 거. 그러니까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 왼쪽에 1, 2, 3, 4가 사라졌다. 그 다음 차트 문제를 보시면은요, 차트 문제는 10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데이터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2007년 이후래요. 2007년 이후 2005년 뭐 이런 거 빼고 2003년도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트스톤, 리그, 크로스, 던전 앤 파이터 빼야 되겠네요. 월드 오브 탱크 집어넣고 메이플 스토리 빼고 나머지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가죠? 업데이트 만족도 하고 수익금. 요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하나, 또 한 주 건너뛰어서 2개. 이렇게. 그래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어주면,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제4 작업으로 넘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작업에서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1작업 왼쪽에 차트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오른쪽 끝에다가 넘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이 이게 몇이야? 24, 25, 26, 27, 28, 29 29번 스타일로 하라네요. 요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수익금 이거죠. 수익금을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보조 쪽으로 보내면 3.8에서부터 5.0까지 갖고 오른쪽을 바꿔야 되겠네요. 오른쪽 숫자를 바꿔야 되겠어. 그렇죠. 오른쪽 숫자가 더블 클릭을 해서 최소가 0은 맞는데 최대가 3000이죠. 자동으로 말고 고정으로 놓고 3000. 그리고 주 단위는 자동 500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놓고 1000. 그러면 1000 단위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죠. 클릭 그리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클릭 바로가기 메뉴에서 레이블 추가해도 되고. 근데 레이블 추가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뭐 위쪽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위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클릭한 후에 레이블에서 위쪽을 지정해버리면 바로 올라가니까 이게 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금선 더블 클릭을 해서 스타일을 파선 그 다음에 범례명 바꿔주는 거는 디자인 탭에 있는 데이터 선택.
그래서 얘를 편집 눌러가지고 수익금 가로 열고 100만 달러 수익금 100만 달러.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만족도도 업데이트 만족도 라고 붙여서 업데이트 한 칸 띄고 만족도네요. 업데이트 한 칸 띄고 만족도로 되어 있네. 예.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도형 넣어주는 거죠. 모서리가 둥근 이쯤인가요? 4.6 라인에 붙어 있나요? 얘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다음 최신 출시 도형은 흰색으로 칠하면 되고요. 글자 색깔은 깜정으로 가면 되고, 가운데 이러면 뭐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두껍다 그러면 두께는 좀 낮춰주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시트명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10번 밑에 주의사항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거 틀리시면 큰일 나니까 그것만 챙겨주시면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수건번호 대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저장하고, 그 자격증 자료실에 가면 제가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물론 우리 공부하는 자료실에 가서 여기에 그 샘플 데이터 있었잖아요. 샘플 데이터 렉스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거, 걔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했지 않습니까? 요거 ITQ 엑셀 2010 얘를 실행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떠요. 똑같이 떠서 바탕화면에 어디 갔더라? 없어졌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험정이라고 있어요. 요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를 실행하면 얘가 뭐 설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해당 프로그램이 이런 게 하나 생겨요. 요거. 그리고 아까 제 프로그램 자료실, 자격증 자료실에 가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답안 전송 연습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실행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뜨는데, 시험장에 가면 코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감독관이 그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근데 실제는 이런 창이 아니라 아까 그 코아스 거 있잖아요. 코아스 거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는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아래 한글 보는 건지 엑셀 보는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픽 공부한 시험 보시는 분은 이제 밑에 걸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름을 쓰겠죠. 그리고 선택을 누르면 이제 수건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빼기 이름만 수건번호만 1, 2, 3, 4, 5, 6, 7, 8이라고 쓰고 확인 누르겠죠. 그럼 맞습니까? 라고 쓰면 맞다. 확인. 2007 이상으로 보겠죠? 2007 이상으로 보겠죠? 그럼 이렇게 떠요. 수건번호는 요거고, 이름은 이렇게 되고, 한글 엑셀로 시험 보고, ITQ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해서 하세요 라고 알려드릴 거고, 확인 누르면, 실제로 요 창이 안 나오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확인을 딱 누르는 순간, 창이 하얗게 변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키보드, 마우스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아까 그 확인을 마지막에 누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때 감독관이 문제를 나눠줘요. 막 움직이면 안 되죠. 막 입력할 거 아닙니까? 창이 딱 멈춰 있다고 하얗게 변해서. 또 문제지 나눠드리고, 문제지 인쇄 상태 확인하고, 수건번호 이름 적으세요 라고 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금부터 시험 시작할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11월 달 정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감독관이 멘트를 날릴 거예요. 11월 달에 시험 보시게 되면. 그러면 화면이 쫙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이 창이 딱 뜨는 거예요. 이때부터 카운터가 돌아가요. 60분 카운터가. 60분이 딱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다시 하얗게 싹 변해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엑셀을 실행하겠죠. 그리고 저장을 먼저 하겠죠. 저장부터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저장한다? 수건번호가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의 이름을 짝짝짝짝 쓰겠죠. 그렇죠. 그 어디에 저장한다?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생겨. 시험장에 가면 있어요. 그게. 요 안에다가 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건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수건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을 해서 내 문서 폴더에 있는 ITQ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있는 ITQ에다가 저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독관은 제일 먼저부터 뭐 하냐면 전송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전송을. 그럼 답안 전송을 딱 누르면 실제 답안지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답안 전송을 하겠죠? 그러면 휙 전송해서 성공했다고 뜰 겁니다. 성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다른 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어차피 전송을 했으면 감독한 컴퓨터에는 수건번호 1번, 2번, 3번 자리 배정에 맞춰서 전송이 됐다. 2번 했다, 3번 했다, 4번 했다, 10번 했다. 전송한 횟수까지 딱 떠요. 근데 전송이 안 올라오면 감독관이 쫓아가. 전송 한번 해주실래요? 전송을 하는데 분명히 있음 성공이라고 떠야 되는데 있음이 없고 성공도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답이 전송이 안 된 거지. 예. 그러면 왜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건번호를 내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저장했는지 확인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전송을 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안 고쳤잖아요, 지금요. 내용을 고치지도 않은 거를 다시 전송을 누르면 아까 전송한 거랑 똑같은 건데 또 할래? 라고 떠요. 그럼 뭐 답안 전송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나서 이제 또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10분 됐어요. 저장해 주세요. 전송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송을 하겠죠? 그러면 아무런 말 없이 딱 전송이 된 거죠. 고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이 60분이 딱 지나고 나면 화면이 다시 하얗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놀란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못한 사람은 놀란단 말이야. 특히 저장을 못했어. 전송을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면을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화면이 딱 바뀌어요. 그때 저장하고 전송을 해야지 그때 답안 작성하면 안 돼. 시간이 부족해요.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했는데 해야지 하다가 화면이 확 바뀌어버리면 저장을 못했잖아. 전송도 못했잖아요. 그때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이 오픈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잽싸게 저장하고 가서 전송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전송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때 1분이 지나면 다시 화면이 멈춰요. 그건 두 번 다시 손을 못 건드려요. 근데 감독관이 간혹 화면이 멈췄는데 작업을 하면 막 뭐라고 하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1분 더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싸우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이 그거 하라도 해도 됩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뭐라고 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라 그러면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생수방송본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돼요. 감독관이 강압적으로 아주 불편하게 시험 감독을 했었다. 뭐 이렇게 하면 돼. 감독관은 여러분 시험 잘 보게끔 도와드리는 사람이지 뭐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폼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을 갖는 감독관이 간혹 있어요.
그럼 이제 총괄 감독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시험장에 총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하죠. 저도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감독관이 뭐라고 막 쭝얼쭝얼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조용히 불러갖고 얘기를 하죠. 불편하게 그렇게 감독, 시험자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되냐고 말이야. 자, 어떻게 하는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닫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얘도, 수검자가 이제 이름을 쓰고, 여기는 쓰고, 엑셀을 실행하겠죠. 그렇죠? 엑셀을 실행하겠지.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비슷하겠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시험장이 요렇게 나와요. 확인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요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럼 화면이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누르면, 지금은 우리가 확인을 누르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카운터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송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실제 전송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전송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얘가 아까 문서 안에 IT코 폴더 안에 이름이 이게 아니라 이 한 칸 띄고 정민이라고 썼어.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이름이 달라. 그러면 답안 전송을 누르려고 보면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실수를 해요. 내 이름은 홍길동인데 홍 한 칸 띄고 길동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거든. 파일명을.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 류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제가 이제 유시성인 줄 알고 유아무개라고 적어서 보내요. 이 사람은 본래 류씨인데, 그럼 본명이 류씨니까 류하고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에는 감독관 컴퓨터하고 연결된 건 유로 돼 있거든. 그러면 답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랑 안 맞죠. 실제는 류씨인데 제가 유로 보냈으니까, 제가 실수로. 그러면 이제 수검자가 깜짝 놀래죠. 난 류씨인데 왜 유씨로 바꿔놨냐?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 유씨로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은 시험 본부에서 다 교체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체해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감독관이 이제 접수한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지. 지금은 그 사람 이름이 자동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실수는 안 해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0분이 다 지나고 나면 멈추겠죠. 얘도. 지금 멈추겠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뭐 종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다 알려줄 겁니다. 시험 접수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감독관 얘기만 잘 들으세요. 그러면 모르면 손 드시면 와서 다 도와줘요. 이 함수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답변을 안 해주지만 그 외에 시험의 절차 모든 것들은 다 알려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전산 회계 같은 경우 저희가 USB를 제출하고 나는데 이거는 전송만 누르는 거 제출하는 건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장을 이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요. 전송 누르면 답안 파일이 감독관 컴퓨터에 들어와요. 그럼 감독관 컴퓨터에서 문제 답을 확인해가지고 감독관이 그걸 다시 시험 본부로 다시 송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송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감독관이 USB 메모리를 보관을 해요. 감독관이 해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산회계는 자체 시스템에서 저장을 해서 USB에 저장을 해서 보내는 것,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송출 프로그램이 다 세팅되어 있거든요. 커말 자격증도 송출되어 있어요. 커말 자격증은요, 답을 저장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처음에 저장할 때 수검번호 이름도 필요 없고, 전송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시험 시작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오픈되고, 그냥 시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송출이 다 돼요. 커말 자격증은. 근데 ITQ는
못해서가 아니라 저장하는 거, 송출하는 것까지도 시험에 낸 거예요. 같이 시험에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DIT라는 자격증에서는 자동 송출이 돼요. 자동 송출. 왜냐면 ITQ는 60분간 보거든요. 나머지는 40분만 보고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동 송출이 되게끔 세팅한 거고, 얘는 시험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수검자가 직접 전송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시험 내용 자체가. 예, 그것까지 포함돼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2교시 문제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얘를 10,000원을 붙이면 마이너스 금액이 우리 문제지하고 다르게 그렇죠? 우리 문제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가 왼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은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원래는 쉼표 스타일 찍었었는데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자리에 요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쉼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양수고요.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거든요. 여기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음수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문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10,000원이라고 쓰시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도 10,000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양수일 때만 10,000원을 쓰면은 음수는 10,000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도 뒤에다가 10,000원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정답 문제를 열어보면, 정답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호가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안 따져요. 그냥 블럭 잡고 아까 우리 샵, 샵 0 다음에 10,000원 쓰는 거 있었잖아요. 이대로 하시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요. 부호가 이렇게 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한번 좀 계산해 볼게요. 반올림 구하는 거니까 는 라운드 값 자릿수를 쓰면 되죠.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죠? 당연히 자릿수는 0 쓰면 되죠. 정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소수점 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계산해 주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는 라운드 2018년도 매매가 나누기 면적 제곱미터 곱하기 3.3 콤마 0 가로 닫으면 안되고 콤마 0 그 뭐에서 뭐를 나누고 곱하라고 했으니까 매매가에서 면적을 나누고 3.3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릿수 0으로 쓰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둬야 되나요? 보기 좋게 쉼표 셀 찍을까요? 이래도 되고 어차피 오른쪽 정렬 오른쪽으로 보이게 해줘야 돼요. 숫자니까 돈 표시니까 10,000원이니까 그렇죠? 순위는 어떻게 하래요? 매매가의 내림차순, 매매가의 2018년도 매매가의 내림차순을 계산해서 1, 2, 3등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는 if 조건식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렇게 쓰는데 는 if 조건은 뭐죠? 순위가 1에서 3까지 그렇다면 뭐를? 순위를 구하고 아니면 공백을 처리하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위가 1에서 3까지냐 라는 건 뭐 하면 되죠? 순위를 계산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죠?
4등보다 작으냐, 4보다 작으냐, 1, 2, 3등 안에 들어왔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순위는 뭐로 계산하면 돼요? 랭크로 계산하면 되죠. 랭크가 두 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3등 이내에 들어왔느냐? 3등 이내. 이내. 그렇죠. 1, 2, 3등 안에 들어왔느냐? 얘는 4라는 등수보다 작으냐? 4보다 작으냐? 1, 2, 3등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순위만 구해보면 되잖아요. 순위만 구해보면 되잖아요. 자, 볼게요. 는 if 랭크 누가 2018년도 매매가가 매매가 전체 F4번키 눌러주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순위를 출력해 줘야 되니까 아니면 공란 이렇게 나오란 얘기죠. 이렇게 나오란 얘기. 순위가 3등 이내에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순위를 출력해주고 아니면 공란을 두시오. 이 얘기죠. 물론 얘가 4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랭크 함수를 똑같은 걸 두 번 쓴다는 얘기죠. 똑같은 걸 두 번 쓴다는 얘기지. 하락폭이 전체 평균 이상인 경우 하락폭이 어디죠? 하락폭 여기죠. 그렇죠? 전체 평균 이상인 아파트 개수가 몇 개? 여기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되고 그러니까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뒤에다 앰퍼샌드 몇 개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 범위는 하락폭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해 주면 되고 조건은 뭐죠? 에버리지 써야 되겠네. 그렇죠? 에버레이지 여기도 하락폭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함수를 쓸 때는 크거나 같다를 달랑 쓰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해도 되려나? 잠깐만 볼게요. 안돼. 따옴표에 들어가야지. 따옴표. 조건은 따옴표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에버레이지라는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얘가 글자가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따옴표를 쓰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야 돼. 여기 빼줘야 돼. 그래야 얘가 맞아요. 크거나 같다 평균값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조건은 크거나 같다 500, 크거나 같다 2.8 이렇게 쓰잖아요. 하락폭이라고 하는 거에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따옴표 안에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하락폭을 따옴표에다 묶어버리면 이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얼마 값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앰퍼샌드가 여기 또 들어가요. 만약에 개자를 붙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개자라는 말을 붙이라는 말이 없어도 앰퍼샌드 한자를 써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없으면 아마도 혼동할 거예요. 개자 붙이는 거 같은데 왜 앰퍼샌드가 들어갔지? 아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를 열고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로 걸고 해주면, 왜냐면 여기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그 평균 값을 에버레이지로 연결을 해서 그 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쉬운 문제보다는 좀 헷갈리는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평균값 이상이다 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차피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뭐의 평균이죠? 2018년도 매매가 평균 예고 지역이 우남동 이거잖아요, 조건이. 그러면 여기다가 는 t average 데이터베이스 2018년도 매매가의 평균 그리고 조건은 지역이 우남동.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죠 뭐. 요게 데이터베이스고 요것이 2018년도 매매가라는 합시고 요것이 지역이 우남동 이란 조건이 되는 거죠. 미니멈 함수도 나왔어요. 점수를 주려고. 는 미니멈 범위. 그러면 는 미니멈 2018년도 매매가 블록 잡고 엔터. 그쵸? 그랬더니 큰 문제다. 얘가 넓지, 걔도 넓지. 얘가 여기서부터 A 늘려줘야 돼. 얘는 어디까지? 중간까지. 보기 싫어도 늘려주면 되죠 뭐. 답은 이렇게 들어갔대요. 면적의 제곱미터 구하는 거죠. 밑에 거는 는 vlookup 로제비양, 로제비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지역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면적 제곱미터 하나 둘 두 번째 거네요. 0 그러니까는 아파트 명칭에 따른 두 번째 항목이 면적인가 봐요. 두 번째 항목이. 여기는 제곱미터, 면적 제곱미터. D의 다섯 번째 쓰니까 는 달러 D의 다섯 번째가 작고 하나 같다 200. 그런데 이거를 는 달러 D의 5부터 달러 D의 12번째가 작고 하나 같다 200. 아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뭐냐면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걸 때 면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주고 F4번키를 두 번 누를 거냐 아니면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F4번키를 두 번 누를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범위를 정하고 갔잖아요. 범위를 다섯 번째 줄부터 12번째까지 범위를 다 정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처음 것만 클릭했냐,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범위 여기서부터 이 동네 범위 중에서 200 이상이라면 뭐 300 이상이라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봐도 된다 이거지. 단 달러가 앞에 있다는 얘기는 뒤에 5, 뒤에 6, 뒤에 7서부터 뒤에 12까지 D로 시작하는 것들만, 뒤에 있는 것만 검색해라는 뜻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왜 길게 쓸까? 그냥 짧게 써도 될 텐데 얘네들의 대표가 얘니까 그렇게 쓴 것 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블럭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을 때는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물어볼 때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범위를 정해줄 때 그 범위의 첫 번째를 갖고 물어봐야 돼요. 범위는 위에 네 번째부터 잡았으니까 실제로는 다섯 번째 걸 물어봐라 이게 아니라 범위의 첫 번째 걸 물어보라는 얘기거든요. 조건부 서식은. 그 범위를 잘못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아줘야죠.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도 잡을 수도 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는 얘를 물어봐야 돼요. 얘가 아니라 그때는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 거꾸로 밑에서부터 잡았잖아요. 그때는 밑에 걸 가지고 기준을 물어봐야 돼요. 그게 조금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때 얘를 물어봐서 200이야. 작거나 같다 200이라고 쓰고 서식은 파랑 굵게 파랑. 요건 너비는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는 뭐 너비를 조정해 주셔야 돼. 너비를 조정해 주셔야 돼. 얘도 평균, 얘도 값이죠? 얘는 오른쪽. 이것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 얘는 글자죠? 얘는 글자잖아요. 얘는 가운데. 순위는 숫자의 글자예요? 몇 등? 이거 숫자죠? 얘도 오른쪽. 원칙으로 말하면 오른쪽이에요. 근데 시험 본부에서 제공한 답안지 파일을 보면은 가운데. 얘는 또 오른쪽. 얘는 또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얘는 글자잖아, 분명히. 앰퍼샌드를 붙이면 글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답도 이상해요. 시험 본부에서 제공해주는 정답도 잘 안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그냥 다 가운데 맞춤해 놓고 제출해도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숫자니까 오른쪽 맞춰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원 데이터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너비 붙이고 나서 붙여넣기. 지금 문제가 전체 평균 입력하고 나서 매매가 평균 구하고 목표값을 얼마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으로 시작하니까 운 별표라고 쓰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뭐뭐 하면서 뭐뭐인가 그리고 뭐뭐 항목만 추출하고 A형하고 같죠? U형은 같아요. A형에서 예. 한번 그대로 해보죠. 병합하고 (2018년) 매매가의 전체 평균을 입력하고 여기다가는 는 에버레이지 2018년도 매매가를 넣어주면 되고 그럼 자동으로 넓어져요. 복사해서 붙인 거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붙이고 나서 평균 계산하니까 넓어진 거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넓혀줬는데. 예.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얇은 줄로 넣던 굵은 줄로 넣던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이 11700.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목표값 찾기에 가서 117000을 원한다. 117000. 그러려면 로제비앙 값이 얼마로 변할 거냐? 네, 바뀌고. 얘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이 운으로 시작하는 거, 운 별표. 그 다음에 면적. 얘가 220이야. 작거나 같다 220. 이렇게 쓰면 되죠. 평균치 이상, 뭐 평균치 이하 이러려면 좀 복잡해 줄 수 있지만, 예. 직접 쓰는 거야, 뭐. 그래서 아파트명, 면적 제곱미터, 2018년도 거 하락폭. 얘를 18번째 줄에다가 붙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죠.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 정해주고 복사 위치 정해주고 확인 누르면 운으로 시작하든지 운으로 시작하면서 220 이상이 되니까 운암동 운암동이 6개인데 그 중에 면적이 220 이하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는 롯데캐슬하고 블루시안하고 현대 맞네요. 눈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대로 내가 했나 안 했나. 그 다음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마찬가지로 제3작업에다가 붙일 거고요. 이때 지역을 기준으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운암동, 신장동, 내림차순이네. 운암동, 신장동 들어가면 여기다 놓고 내림차순을 눌러주면 운남동 그리고 신창동. 그렇죠? 운남동, 신창동. 여기도 운암동 4개, 운남동 2개, 신창동 2개. 예.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다행히도 지역으로 했으니까 처음 거니까 손 안 대도 되고요. 아파트명에 개수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매매가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이때 너비는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뭐가 틀렸다? 뭐를 잘못했다? 제가 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제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안 했죠. 그렇죠? 아파트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거에 평균을 구할 때 그렇죠. 뭐를 안 했어요.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윤곽 지우기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지와는 똑같이 맞춰졌어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에는 요 숫자 0만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숫자, 여기에는 0서부터 300까지.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뭐
표식 있는 꺾은선으로 하고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라. 어떤 거를? 지금 왼쪽에 있는 2018년도 매매가가 뒤에 있고 면적 제곱미터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면적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꺾은 선이 면적이잖아요. 면적이잖아요. 면적을 꺾은 선으로 바꿔서 보조축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주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이니까 원래는 면적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 매매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보조축으로 넘기는 바람에 그래프상에서 위치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법률을 보면, 아, 왼쪽에 있는 숫자가 매매가구나, 막대 그래프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면적이구나, 그것이 꺾은 선이구나 하고 알아보라고 만든 것 뿐이니까 이건 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차트에 들어갈 범위를 먼저 한번 정해 볼게요. 운남동하고 오남동만 하래요. 그럼 아파트명 쭉 신창동 빼고 하나 둘 또 띄고 쭉. 아, 면적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오남동하고 신창동 빼고 오남동 운남동이니까 그 삽입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범위 잡는 거 이제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 이동은 제 4작업. 그 다음에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1작업 넘겼고 제 4작업 시트로 바꿨고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이 24, 25, 26, 27, 28, 29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11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질감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치우기색 흰색. 아까 A형 문제는 제가 이건 건너뛰었었어요. 네, 이건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 제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안 했는데 20에 그리고 흰색의 윤곽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야 뭐. 제목은 써주시면 되고요. 면적 제곱미터 계열의 종류를 꺾은 선으로 보내서 보조축으로 해야 되는데 밑에 값이 안 잡히죠? 마우스로 정확히 잘 갖다 대서 이렇게 클릭하면 잡히긴 잡혀요. 귀찮으시면 여기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왔을 때 여기에서 면적 제곱미터 계열을 클릭하면 잡힙니다. 디자인은 그 메뉴가 없고 레이아웃 메뉴도 있어요. 레이아웃 메뉴도 있고 서식 메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적 제곱미터 선택하고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보내고 얘를 종류를 꺾은 선을 바꿔도 되고 순서를 바꿔서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디자인에 가서 꺾은 선을 바꾸고 나서 이제 꺾은 선이니까는 표식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보내셔도 되고 어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원래는 면적 제곱미터가 매매가 왼쪽에 막대 그래프상에서는 왼쪽에 있었던 애인데 범례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는 바람에 보조 쪽으로 보내는 바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네. 로테캣을 클릭 그 레이아웃에 와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그 다음에 눈금선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을 파선 바꿨어요. 축 왼쪽에는 0만원서부터 18만 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상이었고, 오른쪽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0서부터 300까지 주 단위가 자동 50이 아니라 고정해 가서 100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표시 형식에 가서 얘를 뭐로 0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회계 말고 통화나 숫자로 가시면 되죠. 통화로 가면 화폐 단위는 가려주면 되고요. 그냥 숫자로 가셔도 되고, 회계는 0이 아니라 빼기로 나오죠. 빼기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 가시면 돼요. 이때 소수점 자릿수가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0서부터 100, 200, 300 요 순서로 갔다. 그 다음에 똑같네요. 삽입에 가서 여기도 있어요. 어디야? 여기도 도형이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도 도형이 있어요. 삽입에 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직접 하셔도 되고, 여기다 그려주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그 얘는 흰색으로 칠하고 글자는 깜장색으로 하고 가운데 최소 하락폭 이렇게 들어가겠다. 얘가 모서리 범례를 여기 얘를 건들면 좀 그렇겠네. 요거 표식을 건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표식이 건드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눈금선을 내려오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눈금선을 내려오면 안 돼. 문제지는 눈금선이 도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위치까지도 좀 우리가 섬세하게 좀 찾아봐야 돼. 물론 1작업 왼쪽에 생겼던 4작업을 아까 3작업 오른쪽 끝으로 넘겼고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도 아까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동안 저도 이제 꾸미는 거 다 작업을 했습니다. 순위 구하는 거는 랭크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는 랭크 가로 열고 성수기 요금 클릭하고 컴마 전체 범위 컴마 0 0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큰 게 1등이니까. 예. 순위는 이렇게 계산했죠. 예. 이렇게 써도 되고 뒤에다 컴마 0 써도 된다 그랬죠. 0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거고. 이건 뭐죠? 관리 코드가 B의 5번째 셀인데 추수라고 썼으니까 는 추수 write B 5번째에서 오른쪽 한 글자니까 write 관리 코드 콤마 1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값이 부산, 제주, 그리고 거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답은 어떨 땐 달러가 들어가고 어떨 땐 달러가 안 들어가느냐, 자동 채우기를 하려고 달러를 넣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를 하려고. 근데 얘는 성수기 요금을 가지고 내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같은 줄에 있는 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달러가 들어가지만, 지금과 같이 추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 데이터만 갖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하면 얘는 얘 걸 따주면 되고 그 다음은 자기 줄에 있는 걸 따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작업 때문에 달러 표시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건데, 특히 이렇게 단 하나씩 문제가 나와 있는 애들은 달러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채우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 다음 뒷섬는 뒷섬 그리고 앰퍼샌드 몇 개 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뒷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직접 뒷섬 블럭 잡고 펜션의 객실수라는 항목 네 번째 거니까 클릭하고 구분익 펜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그 다음에 계산한 항목은 객실수라고 하는 영역, 객실수라는 영역이고요. 조건은 펜션이라고 되는 구분. 그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개만 써주면 답은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하나, 둘, 셋, 4라고 써도 돼요. 얘를 4라고 써도 되고, 물론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객실수라고 이 글자를 써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성수기 요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수기 요금이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은 표시를 못해요. 여기다 두 줄을 표시를 못해요. 그때는 5라고 쓰든지 얘를 클릭하면 되지. 네, 그렇게 쓰는 거지. 얘는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쓴 거고요. 그 네 번째 줄이 네 번째 칸이다라고 하나 둘 셋 넷 계산해도 되고 항목을 직접 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셀 주소를 클릭하는 게 편하지. 항목을 클릭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러나 다 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수기 요금 평균 참네. 리조트는 썸이프 리조트죠. 여기에 범위 중에서 리조트 그리고 성수기 요금 나누기 카운트 이프
이 중에서 리조트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앞에는 리조트가 들어있는 구분란이 들어가야 구분란에 중에서 리조트를 찾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의 합계를 구해서 3으로 나눠주는 거죠. 리조트가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5번은 간단하게 는 미니멈 쓰고 예약률이라고 그렇죠?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정의한 걸 바로 써주면 되죠. 그렇죠? 물론 는 미니멈 가로 열고 범위를 정해주면 자동으로 예약률이라고 떠요.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지금 문제지 여기 상단에 예약률로 정의하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정의를 안 했으니까 틀리고, 이름을 정의한 걸 갖고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못 썼으니까 또 틀리고, 당연히 예약률이라고 안 나오고 어떻게 되죠? H의 5번째부터 H 12번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는 미니멈 H 5번째부터 H 12번째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다? 틀렸다. 왜? 이름을 정의한 걸 안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 상단에 이 예약률이라는 이름을 정의했어도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예약률이라는 글자로 변하는데, 그냥 키보드로 코딩을 해버리면 H5부터 H 12번째로 코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코딩한 거는 이렇게 글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글자가 정의된 글자가 나오지만은 직접 코딩하면 이름이 정의된 게 안 나와요. 이렇게 쓰면 틀린 거다 하는 거죠.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다. 6번은 요거에 해당하는 예약률을 계산하는 건데, 는 VLOOKUP 요거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컴마 0. 마찬가지로 얘도 백분율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리수 한 자리까지 나와요. 똑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얘가 바뀌면 알아서 바뀌게끔. 결과가 출력되면 셀 서식에서 여기에 백분율로, 그리고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세팅해 줘야 돼요.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약률을 계산하는데 0. 얼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 값을 백분율 그리고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얘도 고쳐줘야 돼요. 얘도 고쳐줘야 되고, 아까 제가 고쳤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 나오게끔 정해줘야 돼요. 성수기 요금은 F 5번째니까 당연히 는 F 달러 F의 5번째가 3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는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행 전체니까, 그리고 문제가 지금 성수기 요금이니까 F 5번째 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크거나 같다 30만원. 콤마 찍지 마세요.
문제지 이렇게 30만원 이상이어서 컴마가 찍혀야 되는데 컴마 찍지 마시고 그냥 숫자를 쓰세요. 컴마를 잘못 써버리면 구분 기호가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파랑 굵게 똑같네요. 여기 있는 색깔도 임의적으로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에 갖다 대면 색깔이 뜨니까 정확히 파랑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얘는 숫자잖아요. 얘도 숫자잖아요.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를 찍어줘야 될까요? 뭐 찍어주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점 이하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 여기 지금 성수기 요금이 얼마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그 원도 찍어야 되느냐? 그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쪽에 예약률은 비율을 나타나는 거니까 백분율이 나와야 돼요. 백분율이 나와야죠. 0.79.4 이렇게 쓰는 게 0.794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그냥 여기다 숫자로 써주면 0.794로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백분율로 해서 자릿수는 늘려주셔야죠. 이렇게.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너비 붙여주고 붙여넣기 하고, 마찬가지로 아랫줄에 있는 거 병합하고, 그렇죠? 이 글자를 이제 써주고 거기다가 가운데 맞춤, 아까 우리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했으니까 되고, 274000이네. 어디가? 성수기요금 는 에버레이지 성수요금이 다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테두리선 넣어주시고요. 이 값이 274000이 됐으면 좋겠대요. 어디가? XV003의 요금이 얘가 변하면 어차피 274000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얘가 수식이죠. 위에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떴으니까 얘를 274000으로 바꿔주고, 값을 바꿀 셀은 XV003에 있는 성수기요금 얘니까 얘를 클릭해주면 되고, 현재 145000이지만 149000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럼 해결됐고요. 이때 이제 관리 코드가 S로 시작하면서 같은 줄에 비수기요금 20만원 이상, HP 14번째에다가 관리 코드가 S로 시작하니까 S 별표, 그 다음 비수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만원, 관리코드 S로 시작하고 비수기요금이 20만원 이상. 이때 조건을 쓸 때 컴마 쓰지 말고 그냥 쭉 쓰시면 되고, 이때 구분, 그 다음에 객실수, 비수기, 예약률, 요거만 복사해서 요렇게만 출력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아래 한 줄 빼고 범위 정해주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는 복사되는 위치는 그냥 클릭할 것 같으면 다 출력이 되는 거고, 항목을 정해주면 그 요소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로 시작하면서 하나, 둘, 셋, 네 줄 중에서 비수기가 20만원 이상 되는 거는 펜션 22만원. 그러니까 펜션하고 리조트 요거죠? 예. 79.4,
79.1. 예, 맞네요. 육안으로 확인해봐도 맞져요. 마찬가지로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제3작업 B2에다가 너비 유지해주고 붙일 겁니다. 이때 문제를 보니까 결과치가 이렇게 구분에 맞춰서 답이 나온 걸 봐서는 호텔, 펜션, 리조트,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면 되겠네요.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주면 호텔 위에, 펜션 중간에, 리조트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구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코드에, 저 위에 관리 코드에 개수 확인.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성수기 요금의 평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고 확인. 그리고 이 경계선은 여기 리조트라는 글자가 다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펼쳐질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 그대로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차트에서는 뭐 레이아웃 바꾸고 스타일 바꾸고 그 다음에 표식 차트 종류 바꾸고 보조축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계열가 표시하고 눈금선 파선 바꾸고 범례명 바꾸고 도형 그리고 항상 열 문제가 항상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 데이터에 가서 리조트하고 호텔 것만, 펜션은 빼고요. 관리 코드, 그 다음에 리조트, 호텔, 펜션 빼고 리조트, 호텔. 성수기 요것만 하나요? 성수기하고 객실수죠? 객실수, 성수기, 그 다음에 리조트, 호텔, 건너서 리조트, 호텔. 이렇게. 그러니까 제 항목 이름 다음 줄 빼고 세 줄, 그리고 한 줄 빼고 세 줄. 그래서 차트를 만들면 되고요. 얘를 차트 위치를 제4작업. 그리고 1작업 왼쪽에 생겼기 때문에 3작업 뒤에다 넘겨줘야 된다는 거. 차트 문제 마지막에 시트명 순서대로 하는 건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는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 3번이 아주 만만한가 봐요. 뭐 다음 문제에서 예를 들어 레이아웃 뭐 5번 그러면 5번이 되는 거고 레이아웃 1번 그러면 1번이 되는 거고 뭐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똑같이 29을 했네요. 29번째 거. 그 다음에 차트의 글꼴은 굴림에 가서 11.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리고 그림 영역 클릭하고 치우기는 뭐 흰색. 원래 명칭은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색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 제목은 똑같이 굴림으로 되어 있고 굵게 되어 있고 크기만 20. 그리고 얘는 흰색을 칠할 거고 테두리에 선이 보일 거예요. 테두리에 선이 보인다 이거지. 리조트
및 호텔의 성수기 요금.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게 요금 계열가 표시하고 뭐 표식 바꾸고 보조축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객실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객실수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를 딱 클릭하면 잡힐 수가 있어요.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영역에서 객실수를 클릭하고 얘를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이 밑에 꺾은 선 만들어준 거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보내면 모형사가 만들어질 거라. 예. 그리고 저 002번 클릭 여기다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그리고 눈금선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을 파선 그 다음에 숫자가 0원서부터 60만원까지 가고 오른쪽은 0서부터 600까지 가는 100단위식으로 150단위로 갔네. 오른쪽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주 단위가 100이 아니라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서 150 0, 150, 300, 450, 600 이게 박혀 있네요. 그 다음에 법례명 어떻게 바꾼다?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 이때 성수기 요금만 바꾸면 되죠? 객실수는 안 바꿔도 되잖아. 성수기 요금 클릭하고 편집. 여기다가 성수기 띄고 요금. 성수기 요금. 객실수는 뭐 굳이 법례명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려놓고 얘는 흰색으로 만들고 글자는 가로 세로 가운데 깜장색으로 최저 요금. 오늘 풀어봤던 문제 유형은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꾸미는 게 있었죠. 그렇죠? 평균 계산해서 목표값 찾기 들어가고 고급 필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갔고요. 내일 공부할 내용은요. 내일 공부하실 내용은 계산 작업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고급 필터 표서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겁니다. 피벗 테이블. 똑같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거예요. 네, 고급 필터와 표서식 피벗 테이블. 똑같아요. 네. 내일 세문항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대로 공부하실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데이터를 집에 가면 또 올려놓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아침 수업 끝나고 야간에 또 수업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제가 도서관에 가서 뭐 작업을 할 건데, 낮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저녁 수업 하기 전에 와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올릴 거니까. 어차피 뭐 그 안에 데이터는 다 들어있잖아요. 정답 데이터 다 들어있으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게요. 수고하셨습니다.